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눈물은 함께하고 행복은 나누는 방송 성찰하는 시민의 방송 김우선입니다. 다양한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들 많이 주시고요. 지금부터 김우선 TV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시다. 여론조사 결과에 많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의 바람이 간절하기 때문이겠죠. 페이스북을 다 보셨을 겁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현 시점 여론조사 큰 의미 없습니다. 조직이 없는 저는 마지막 날까지 낮은 자세로 뛰고 또 뛰어 새 표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검찰개혁 등 대한민국을 위한 시대적 과오를 완수하고 그리고 난개발, 저개발을 해결하고 미래혁신도시 평택을 위한 초석을 놓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조국 대표님이 올리셨더라고요.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의사를 여러분 밝히셨어요. 자, 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민주진보 지지층이 조국을 선택한 필연적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며 우리와 결이 다른 사람도 끌어안았지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나의 자존심을 꺾으면서까지 얻는 승리를 거부합니다. 김용남 후보 공천은 지지자들에게 과거를 잊고 무조건 찍으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강요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은 민주당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신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김용남 후보님, 촛불 정신을 계승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민주당 강령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촛불 정신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강령은 당의 헌법인데 말이죠.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국민이라 우기는 꼴입니다. 진짜 민주당 정신은 당적부의 이름이 아니라 이 강령의 가치를 위해 자기 삶을 던진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이 말하는 진짜 민주당 정신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죠. 김용남 의원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한다. 김용남 후보는 촛불 정신을 부정하거나 그 가치를 지키려던 그 많은 사람들을 비난했던 인물 아닙니까? 민주당의 뿌리인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부정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의 정신을 말할 수 있습니까? 신기합니다. 민주당 강령은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정, 특권과 차별, 불평등을 없애고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한다. 바로 이게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을 통해 추구했던 핵심 가치입니다. 포용,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 평화, 한반도 평화와 민족 상생을 실현한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정부 권력기구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김용남 후보는 과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옹호하거나 개혁에 저항했던 저력이 있지요. 강령에 적힌 권력기구 개혁은 민주당원의 숙명인데 이를 방해했던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강령 위반 아닙니까? 당원이 주인되는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실현하며 당원의 의사가 당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적 운영을 지향한다. 정청래 당대표님, 당원의 의사가 당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적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당의 강령에 적힌 대로 당원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 공천에 대해 당원들이 직접 이건 민주당 정신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의 선택은 바로 이런 현상이 복합적으로 터져나온 결과 같습니다. 지금 이 물결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39% 민주당 지지자님들이 조국을 선택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와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용남은 조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곧은 정신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 바람의 물결은 모여서 큰 강을 이룰 것입니다. 이전에 조국 찍으면 보수가 된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조국을 찍어도 이긴다. 아니 조국을 찍어야 제대로 이긴다는 확신이 전파되면서 중도 성향의 진보층까지 급격히 유입될 것입니다. 김용남 후보와 그를 옹호하는 패널들이 조국 후보를 공격할수록 지지층은 우리의 상징을 지키자며 더 강하게 결집
할 것입니다. 조국을 향한 공격은 조국의 지지율 에너지원이 되어 더욱더 강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유권자는 이제 정당 간판이라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후보의 삶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주체인 심판관인 것입니다. 조국 후보의 약진은 정치적 신뢰와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보상받는다는 선거 문화의 혁명입니다. 이는 평택을을 넘어 거대한 파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을 향한 지지는 단순한 인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 진영이 어떤 가치를 위해 싸워왔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김용남을 지지하라는 오만한 공약은 무너질 겁니다. 정체성을 선택한 시민들은 이 위대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그 물결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가 새로워지는 그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가 임박하면 유권자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을까? 아니면 상대 후보를 이길 후보를 찍을 것인가? 그 가치와 승리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현재 조국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의 약 30에서 40%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유지하거나 추월한다면 조국을 찍어도 이길 수 있다는 확산이 생기면서 그 지지율은 대폭발할 겁니다. 반대로 민주당 패널이나 유튜버들이 조국을 찍으면 국민의힘 유의동이 어부지리로 이긴다는 공포 마케팅을 강화해서 일부 지지층이 전략적으로 김용남 후보에게 회귀하도록 아마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작전을 쓸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미디어의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절대 미디어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아마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김용남보다 조국을 향해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조국 후보의 지지세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국 후보의 지지자들이 단순한 선호도를 넘어서 강력한 투표 의지를 가진 핵심 지지층이라는 거죠. 이번 조국 대표의 평택을 재선거 결과는요, 앞으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을 넘어 한국 정치 지형의 가치 기반의 선거 문화, 이 가치 기반의 선거 문화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당적보다 가치가 우선인 유권자의 탄생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김용남 후보의 발언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또 지지자들을 기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용남 후보가 조국은 민주당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민주당원들의 긍지를 모독하는 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간절하게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조국입니다. 당적이라는 종이 한 장 없었을 뿐 조국은 누구보다 민주당의 심장부에서 민주당의 가치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부정하고 공격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당적 운운하면서 조국을 공격합니까? 이건 유권자들의 기억을 우습게 보는 김용남 후보님의 막대 먹은 처사입니다. 지금은 물론 조국혁신당이라는 공당의 대표이지만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녕 조국혁신당이 남이란 말입니까? 정녕 조국이 민주당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바로 김용남 당신이 촛불을 부정하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재명 전 대표를 공격하고 조국을 공격할 때, 그리고 검찰개혁에 맞서서 당신이 맞서 싸울 때 바로 그 맨 앞에 검찰개혁의 선봉에 멸문지화 당하면서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으로 민주당의 민정수석으로 그 중심에 있었던 분이 조국입니다. 어떻게 그런 분을 당신이 단 한 번도 민주당인 적이 없었다는 얄팍한 말로 그 종이 한 장 당적의 흔적으로 조국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김용남 후보는 조국은 민주당원이 아니었다고 치부하면서 본인은 지금 민주당원이라 당당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얼마 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우던 그 입으로 이제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의 궤적을 봅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위해 싸워온 조국과
민주당을 무너뜨리려다 자리가 필요해 건너온 김용남. 누가 진짜 민주당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지, 누가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지 바로 39%는 지지율이 이미 답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 민주당이다. 과거는 묻지 마라. 이건 정치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사기. 정치인은 자신의 과거 발언과 행보에 책임을 지는 직업입니다. 과거 조국을 저주하고 비난했던 그 사실을 지우지 않는 한 그가 입은 파란 옷은 위장복에 불과합니다. 김용남 후보님, 단 한 번도 조국 대표가 민주당이었던 적이 없다고요? 당신은 이당 저당이었던 적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오전에 비난하고 오후에 입당하면 민주당원이 됩니까? 민주당의 정신은 종이 당적에 있는 게 아니라 조국 대표처럼 핍박받으면서도 지켜온 그 개혁의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정하는 그 조국의 시간이 바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과 범민주 진보 진영이 그토록 힘들게 지켜온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평택을 선거는 단순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학적 계산으로 내놓은 후보 김용남이가 지지자들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유권자들은 과감히 당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념을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거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 조국 후보의 당선을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고 찬스입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김용남 후보를 향한 과거는 묻지 마라는 식의 공천이 실패하면 시사하는 바가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국 대표에 보내는 시민들의 관심과 그리고 지금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조국 현상이 던지는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높은 지지율은 대한민국 정치의 명분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국이라는 인물을 통해 결집한 민심은 기성정치가 담아내지 못한 선명한 개혁 의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비난과 혐오가 아닌 지키고 싶은 가치를, 그 지키고 싶은 가치를 위해 투표장으로 향하는 긍정적 에너지가 대한민국 선거 문화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번에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국의 당선은 숫자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염치와 상식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39%, 더 나아가 그 39%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 39%의 선택이 제가 얘기했던 바로 민주당의 강령과 맞는 민주당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조국 혁신당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가치와 정체성의 싸움, 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이 말도 되지 않는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이기고 보자, 선거는 이기는 게 장땡이 아니냐는 식의 그런 정치, 구태정치의 싸움이거든요. 저는 오늘 또 많은 유튜브들을 봤어요. 진짜 우리 가치를 중시 여기는 진짜 민주당이라면 민주당 강령, 아까 말씀드렸죠. 5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진짜 민주당 당원이라면 민주당 강령을 한번 보세요. 민주당 강령부터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강령에 맞는 건지, 그리고 조국 대표가 당선이 되면 조국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진짜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변할 뿐더러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가 바뀝니다. 그냥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각 당마다 이제 공천에 혁명이 생기는 겁니다.